네, 이번 시간에는 34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신 김민수 평가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민수 평가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34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김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하우패스에서 3년 동안 이제 공부를 했고요. 올해 3년 차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문은 감정평가사라는 시험 또는 직업을 어떤 이유에서 선택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저의 성향과 맞다고 생각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흔히 이제 역마살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일을 하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도 나누고 다양한 것들을 배우면서 하는 일을 좀 선호하는 성향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알아보게 된 후에 저의 성향이랑 되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하우패스라는 학원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학교 선배들 중에서 합격하신 선배님들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하우패스가 1차가 되게 유명하다 이렇게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1차 준비하면서 하우패스라는 학원을 알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는 1차 합격하고 2차를 공부한 케이스인데 음, 2차를 공부하기 전에 이제 강사진들을 알아보면서 되게 하우패스에 있는 강사진 분들이 되게 업무 경험도 많으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학생들과 되게 피드백을 자주 주고받으면서 음, 이렇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음. 하우패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학습에 관한 것입니다. 1차 과목 중에 회계가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히는데요. 회계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 정도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회계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복습, 두 번째는 문제풀이, 세 번째는 실전 연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아무래도 회계를 배우지 않은 이제 수험생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근데 회계가 처음에 단순히 개념만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되게 동떨어진 느낌을 많이 받아서 개념 복습을 하되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하는 거를 저는 추천하고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갔을 때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간 내에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원가를 먼저 푸는지 재물을 먼저 푸는지 본인만의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회계만큼 어려운 과목이죠. 경제에 관련된 공부 방법에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 주시면요. 네, 경제도 저는 회계와 마찬가지로 개념 문제풀이 실전 연습을 꼽고 싶은데요. 회계와 경제가 공통적인 부분이 이제 개념만을 공부했을 때는 문제풀이 할 때 되게 동떨어진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면서 전에 배웠던 개념들을 안 까먹고 그리고 관련된 개념 복습하면서 관련된 문제를 계속 풀면서 개념과 문제풀이를 병행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이후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간 내에 들어오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학원론, 민법, 강간법이 남았는데요. 네. 중요도를 생각해서 한 가지 정도씩만 세 과목에 대해서 공부 방법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판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객관식 문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판례를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좀 도식화된 스토리식으로 음, 정리를 해서 접근하면 좀 이해하는 데 수월할 것 같고요. 음, 강간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우패스의 이상곤 교수님이 너무나 잘 음, 짚어주셔서 음, 이상곤 교수님이 짚어주시는 부분만 암기를 하고 그 관련된 문제를만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것이 저는 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원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부원론이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음, 문제를 다양하게 풀면서 어려운 난이도까지 좀 음. 소화할 수 있도록 실력을 높이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수험가에는 강사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각자 뭐 강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으실 텐데 네. 평가사님께서 선택하셨던 강사 선택의 기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아무리 강사가 잘 가르쳐도 본인과 제일 잘 맞는 강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음, 저는 이제 뭐 수험가에서 흔히 암기파냐 이해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저는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하는 거를 선호를 해서 음, 이제 단순히 책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단순히 암기만 강조하기보다는 판서를 통해서 스토리식으로 이해를 시켜주고 그리고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이런 좀 강의를 선호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하우패스 2차 여기 평가사님들과 되게 부합하다 생각해서 저는 하우패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말 중요한 2차 과목에 대한 질문인데요. 실무, 이론, 법규 세 과목을 공부하는데 뭐 내용도 다르고 공부 방법도 달랐을 것 같은데 공부를 하면서 이 세 과목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지켜라 라고 후배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실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강의에 의존하기보다는 음, 문제를 많이 스스로 풀면서 음, 강의 때 평가사님들이 알려주신 부분들을 문제에서 어떻게 녹여져 나왔는지를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단순히 답안지를 베껴서 풀기보다는 처음에는 베껴서 풀되 회독을 거듭하면서 이 문제가 왜 이런 문구가 나왔고 평가사님들이 강조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묻어져 나왔는지를 되게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실력이 높아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최문근 평가사님이 항상 강조하신 많이 쓰는 거를 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매일 100점씩 이론을 매일 풀었고 결국 이제 올해 50점 넘는 점수를 득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중에 많은 다수의 합격자 서버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해서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써졌는지 답안에 이런 서브의 내용들이 왜 이 위치에 들어가는지 좀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해와 암기를 병행하면서 답안을 써내려 가시는 연습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강사인 제가 들어도 세 과목의 특징을 좀 잘 짚어주신 말씀인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듣기로 하우패스 독종 프로그램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독종 프로그램의 어떤 점이 좋았다 이렇게 뭐 추천할 만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진입하시는 후배 이제 수험생들이 계시다면 저는 독종 프로그램을 하면서 강제성을 좀 부여받을 수 있는 게 좀 독종 프로그램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 실리법을 각각 매일매일 100점씩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독종 300을 통해서 이제 학원에 강제적으로 나와서 매일 주어진 시간 내에 100점씩 계속 푸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제가 평소에 공부했던 것들을 녹여내는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그 1차 과목, 2차 과목 한 과목씩 추천하는 강사님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차 과목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를 담당하고 계신 한경백 교수님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한경백 선생님은 단순히 뭐 암기식으로 이렇게 막 강의를 하시기보다는 기본 강의뿐만 아니라 문풀 강의에서도 개념적으로 계속 복습을 시켜주면서 또 본인만의 함스 매트릭스라고 본인만의 이제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풀이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실제 시험에 부합하게 굉장히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2차 과목 경우에는 김상 평가사님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김상 평가사님 같은 경우에는 업무 경험도 되게 많으시고 특히 뭐 공적 파트에 가서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고 실제 평가할 때 어떤 부분들에서 고민이 발생하고 어떤 부분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견해들을 알려주시면서 약간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시야를 되게 넓힐 수 있었던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상 평가사님을 꼽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수험생 대부분이 아마 시행착오라는 걸 겪을 텐데 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네.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3년 차에 붙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단순히 강의에만 의존했다는 게 첫 번째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서브를 만드는 것에 너무 이제 몰두돼 있어서 시간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한 것이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수험생활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슬럼프 극복하는 네. 방법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슬럼프가 조금 온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운동으로 슬럼프를 좀 극복한 편입니다. 운동. 저는 2년차 때까지는 사실 공부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다 생각해서 공부만 했었는데요. 3년 차가 됐을 때 이제 슬럼프가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좀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운동을 하면서 땀을 배출하니까 좀 공부를 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무조건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슬럼프는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운동과 관련된 수험생들이 필요한 체력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뭐 헬스. 체력은 사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자연스럽게 좀 좋아졌는데요. 또 운동도 하면서 좀 영양제 같은 거를 저는 3년차 때 좀 많이 챙겨 먹었어요. 아무래도 뭔가 허약해지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홍삼도 먹고 영양제도 이것저것 이렇게 사서 먹고 뭐 그렇게 이제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운동이라면 헬스를 말씀하시나요? 저는 헬스는 안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운동을 했었는데 좀 종합 격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맨몸 운동 위주로 하면서 좀 안 다치게 일부러 뭐 스파링이나 이런 거는 좀 안 하고 스스로 이제 맨몸 운동을 하는 식으로 해서 체력을 좀 많이 증진을 시켰습니다. 네. 그 수험생들 중에는 유리 멘탈이 많은데 네. 멘탈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네. 평가사님 생각하는 멘탈 관리의 방법,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네. 저는 딱 하나를 꼽자면은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자존감도 되게 많이 낮아지고 맞습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 할 때가 많은데 저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 나는 무조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단지 시간 싸움의 문제다. 언젠가는 무조건 된다. 이 마음만 계속 먹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좀 질문을 좀 네.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딱 합격을 하셨는데 네. 떨어진 해도 있었고 네. 합격하는 해도 있었는데 네. 그럼 올해 합격할 수 있었던 올해 왜 합격을 할 수 있었는가? 뭐 그렇게 생각 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딱 하나가 있는데요. 네. 포기하지 않았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교시에 실무를 풀고 올해는 100% 떨어졌다 이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실무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까지 못 푼 적은 없었는데 라고 느껴질 정도로 좀 암담했었는데 1교시 끝나고 사실 집에 갈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최명근 평가사님께서 이제 스터디 때 1교시 망쳐도 2, 3교시 그냥 토요 스터디라 생각하고 그냥 후회 없이 쏟아내고 와라 라는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때 이제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고 어차피 떨어져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이론 복귀 연습한다 생각하고 그냥 써내려 가자라고 하고 이제 정말 후회 없이 답안을 썼습니다. 부담감 없이. 그러다 보니까 실무는 이제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이제 이론 복귀가 좀 고득점을 받으면서 이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게 참 수험생분들한테 좀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 네. 합격 수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여기 합격 수기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듣더라도 네. 김상훈 평가사님의 보상, 그 다음에 김승현 평가사님의 공적 특강은 네.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네. 추천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 그렇게 적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무래도 이제 김상훈 평가사님이랑 김승현 평가사님이 보상 쪽이나 이제 정비 사업 쪽으로는 업계 내에서도 되게 좀 유명하시고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이러한 경험들을 수업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고 또 최근에 뭐 업계 트렌드는 어떻고 어떤 평가를 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논란거리가 나오는지를 되게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들으면서 혼자 공부할 때 이런저런 이제 고민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갖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좀 보상이나 정비사업적으로 이해하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또 토요 스터디 문제로 또 관련 문제로 내다 보니까 이게 개념과 문제를 좀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님들의 강의를 네, 추천한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뭐 수천 명의 수험생들이 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네. 그 후배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당부나 뭐 응원이나 팁 네. 뭐 이런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수험생들은 각자만의 본인만의 이제 어깨에 짊어진 짐들이 다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결혼하신 분도 계실 거고 지방 경제 상황도 계실 거고 뭐 다양한 어깨 짐들이 있으실 텐데 이미 그러한 짐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것에 좀 매몰되기보다는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좀 포기하지 말고 어떤 좀 고난이 있더라도 좀 끝까지 밀고 나가서 합격까지 좀 완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 방법도 되게 사실 다양한 공부 방법이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가시고 강사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하지 말면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합격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것으로 마지막 좋은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것으로 김민수 평가사님의 강의가 아니죠. 김민수 평가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파워패스